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입냄새 원인편 못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원인 파악 제대로 하고 오셨나요? 간단히 요점 정리해보면 입냄새 원인으로 뽑을 수 있는 것: 첫째, 치주질환; 둘째, 설태; 셋째, 구강건조; 넷째, 구취를 일으키는 내 몸의 질병, 헤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다섯 번째, 섭취 음식물; 여섯 번째, 흡연; 일곱 번째, 복용약물; 여덟 번째, 치약의 합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아울러 화기가 강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각 원인별로 입냄새를 어떻게 잡을지 알아보고 또 입냄새를 없애는 여러가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입냄새를 없애는 방법, 먼저 올바른 양치 습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입안 세균의 온상인 프라그를 없애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도 가로로 양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치아 틈새에 음식물과 프라그가 효과적으로 제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윗니는 이렇게 해서 둥글리듯이 쓸어 내려주고, 또 아랫니는 이렇게 쓸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양치질을 해줘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 그리고 취침 전 한 번 더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에 입냄새가 자는 동안에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닦아주면 효과적으로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호로록 하는 사이 양치 끝 하시는 분들, 꼼꼼히 음식물과 프라그 제거해 주셔야죠. 식후 3분 이내에 이를 닦아야 되고요. 오랜 시간 방치한 후에는 이미 세균 번식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단,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와 같이 산성이 강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바로 이를 닦게 되면 치아 표면이 약해져서 칫솔에 의해서 긁히기가 쉽기 때문에 이때는 물로만 헹궈내고 한 30분쯤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의 화학 계면활성제는 입안에 잔류할 경우에 구강을 건조하게 해서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번 정도 물로 잘 헹궈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마 승질이 급해서 10번은 못 헹구겠다, 이런 분들은 돈 좀 투자하세요. 이렇게 입냄새 제거용 치약이 있습니다. 이건 두 줄 치약인데요, 화이미 제약에서 나온 거예요. 제품명은 두줄 클린입니다. 한 줄은 PCT 국제 특허 추출물인 은교산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또 한 줄에는 자일리톨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양면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있고요, 양쪽으로 짜주면 두 줄의 치약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약간의 한방 냄새가 나는데 양치 후에는 상당히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이 두 줄 클린에는 입냄새 제거용과 시린이용이 있는데 당연히 입냄새 제거용을 써야 되겠죠. 참, 이거는 세워서 보관을 해야 치약이 끝까지 잘 나옵니다. 또 전에 듀오 클린이라고 하는 치약이 리뉴얼해서 나온 닥터 듀오 클린 플러스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것은 한쪽은 산성, 한쪽은 염기성인 두 줄의 치약이 섞이면서 중화 반응에 의해서 입냄새가 제거되는 원리를 이용한 치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루치펠로 치약이 있어요. 루치펠로 치약 중에서도 요 파란 뚜껑 미스틱 포레스트가 구취 제거용입니다. 이렇게 돌렸다 하게 되는데요, 향을 맡아보면은 유칼립투스 향이 확 올라옵니다. 메스틱 오일, 유칼립투스, 녹차 액기스, 자일리톨 등이 들어있어요. 소개해드린 치약들은 입냄새 제거 효과가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칫솔질을 하셨으면 치아와 치아 사이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위에 수태나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추가로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사이즈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써진 S의 개수가 적을수록 굵어요. S, 2S, 3S, 4S로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평균적으로 3S가 가장 무난하고요, 치아 틈새가 조밀한 경우에는 4S를 사용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구멍이 보이는 정도 틈이 있다면 S 정도는 쓰셔야 되고요, 또 M도 가끔 있어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 피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미 치주 질환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절한 치과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또 입냄새 원인 중 아주 큰 원인 중 하나가 설태인데, 이 설태를 케어해 주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칫솔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꼭 가시면 이런 혀 클리너가 있습니다. 이걸로 혀를 내밀어서 딱 긁어주면 되는데요. 단 혀가 갈라지거나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긁어내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용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양치도 잘하고 설태도 잘 제거를 해 주었는데 입냄새가 시간이 지나니까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때 또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글과 스프레이 제품들이 그것인데요. 이때 아무 가글이나 좋은 게 아니고 알코올은 적거나 없는 가글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글은 살균력은 좋으나 입안을 건조하게 하고 또 강한 것을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구강 내에 정상적인 유산균마저 다 죽게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입냄새를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입냄새 제거에 상당히 효과적인 가글을 소개해 보자면 테라브레스 가글이에요. 이 초록색 마일드 민트하고 또 파란색의 아이시 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해외에서 직구하던 제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에도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해외 직구 상품은 이 마일드 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트 향이 흉내만 냈을 정도로 그렇게 약하게 났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민트 향을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하여서 한국에서 출시된 이 마일드 민트에는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보다는 민트 향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일드 민트는 처음보다는 뒤끝에 민트 향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아이시 민트는 처음부터 민트 향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마일드 민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던데 저는 둘 다 괜찮았어요. 일단은 입냄새 제거 효과는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 기상 시에 바로 사용하면 아침에 느껴지는 찝찝함이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마스크에서 나는 입냄새를 예방할 목적으로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병에 보시면 테라브레스 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치과 의사인 헤럴드 카츠 박사님이 어떠한 곳에도 효과 없던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 가글을 개발했다고 해요. 사용 방법은 아침 기상 시에 한번 가글을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더 이렇게 2번 가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중간중간 사용해 주어도 되고요. 10 내지 15ml를 입안에다 넣고 30초 내지 1분 정도 가글가글 해주신 후에 뱉어내시면 돼요. 또 루치펠로에서도 입냄새 제거 전용 가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유칼립투스 향이 꽤나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향은 민트 향보다 살짝 좀 강하게 느껴져요. 에탄올은 소량 들어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에탄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을 듯 싶고요. 살균력은 좋으면서 입안이 좀 상쾌하길 원하실 때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글들은 입냄새 제거 효과는 좋은데 상당히 비싼 단점이 있죠. 그러면 국내 유통품 중에 저렴한 가글은 없냐 라고 물으신다면 덴탈 케어 가글 마일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제품은 유한양행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초록색은 마일드 그리고 파란색은 스트롱이에요. 스트롱은 에탄올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살균력은 좋지만 입냄새 제거 용도로는 이 마일드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취급 약국에 한해서요. 또 가글 이외에 휴대용 스프레이로 덴티스트 후레쉬 브레스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에탄올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도 좋지 않습니다. 급할 때 쓰세요. 또 매너자임이라고 하는 천연 효소 발효 증류액이 있는데 이것은 알코올이 없고 발효 효소를 이용해서 매우 순하게 작용합니다. 구강 건조를 없애주는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2차적으로 입냄새를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기조의 제품이에요. 구강이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겠죠. 또 한 가지 아이템으로 구강 유산균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로운 세균을 제거하는 데는 살균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익한 유산균이 잘 서식하면 세균 번식이 효과적으로 제어가 돼요. 더군다나 살균력이 강한 가글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구강 유산균까지도 죽기가 쉬운데 이걸 이런 제품들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구강 유산균은 씹어먹는 형태의 제형으로 나오는데 600 구강 유산균이 동화약품에서 출시가 되어 있어요. 복용 14일 정도가 지나면 구강 내 유산균이 정착이 돼서 효과를 보시기 시작합니다.
또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파, 마늘, 양파, 믹스커피, 설탕, 고기 종류들은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하시고, 또 마늘 같은 거는 드시게 되면 양치질을 해도 마늘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것을 드시고 난 다음에는 참깨 같은 것을 좀 씹어서 입안에서 둘둘 굴려주시면은 냄새 제거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치질을 해주시면 돼요. 또 각 질병에 의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질환의 치료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장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분들을 위해서 신박한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바로 잇백 이너프레쉬입니다. 박하유와 파슬리 잎 오일, 페퍼민트 오일 등이 캡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알 내지 두 알 정도를 물과 함께 삼켜주면 됩니다. 특히 냄새나는 음식을 먹었거나 트림을 통해서 자꾸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 또 회식 후에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박하유 때문인지 복용 후에 싸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속쓰림으로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복용 후에는 박하향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핵심 성분은 파슬리 잎 오일이에요. 뱃속의 냄새를 이 파슬리 잎 오일이 들어가서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음식 냄새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원래 파슬리, 박하, 녹차 같은 음식들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이거든요. 평상시 이런 음식 즐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구강 건조하신 분들 입냄새 굉장히 심해지기 쉬운데요. 침분비가 줄어들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아울러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또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게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구강 건조를 일으키는 마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의약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저하가 되는데, 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어야 침분비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우세해져 버리니까 침분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또 자연을 거니는 등 산책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림과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가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음료잖아요. 그렇다면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날 때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자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입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녹차와 홍차가 있겠고요. 제스민차, 생강차, 계피차 등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유자차나 레몬차 등도 이 비타민C의 효능에 의해서 입냄새를 상당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레몬글라스, 로즈마리, 페퍼민트, 카모마일, 타임과 같은 허브티도 입냄새 제거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어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입냄새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